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1일 인공지능 기업 엔비디아에 동박을 납품한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엔비디아가 올해 출시할 예정인 차세대 AI 가속기에 탑재될 초극 저조도 동박 최종 양산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물가와 금리 고공행진으로 소비자 지갑이 굳게 닥치면서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 대출 원리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연체율도 계속 오르는 추세라 부실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다음 달 20년 만에 새로운 지폐 3종을 유통하는 가운데 1만엔권 지폐에 일제강점기 경제 침탈의 장본인인 시부사와 에이이치의 수상화가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기금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국내 주식에서 자금을 빼고 있습니다. 밸류업 정책이 확정된 5월 이후 2달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인 가운데 시장 주도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대형주들의 주가 흐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의 센 AI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트레이딩 AI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상승장 속에서도 꾸준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세나의 추천주로 매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나뿐만 아니라 믿고 보는 서울경제TV의 전문가도 함께 하는데요. 오늘 김쌤 고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면 한쪽은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한쪽은 생각보다 내 계좌가 이제야 좀 주식을 하는 것 같다라고 느낄 만큼 좋아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 하루였다. 그러니까 같은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극과 극에 조금 다르는 모습이 저는 나올 수밖에 없는 오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여전히 좋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IT가 전체적으로 강한 것은 아니었죠. 그나마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코스피를 따라서 코스닥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만 하더라도 하나의 고민이 뭐였죠? 코스닥을 따라서 그동안에 올라왔던 코스피가 내려가면 어쩌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7월의 첫 거래일, 하반기의 첫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를 따라서 코스닥이 올라오는 좀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이 올라온다는 건 결국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강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동안에 좀 강했었던 반도체 IT 비중을 조금씩 줄여왔던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바닥에서 담아냈던 제약바이오주들을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이제 매도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좀 했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잘 가던 화장품주들이 윗꼬리를 좀 달렸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강했었던 전력기기들이 조정의 폭이 좀 깊어지는 일단 이러한 조정의 어떤 출발점에 우리가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소외받았던 하지만 하반기를 좀 길게 봤을 때 업황이라든지 실적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종목을 저점 매수하는 게 지금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승하긴 했지만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하셨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고수님의 공략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6월 25일에 공략하셨던 인벤티지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1,8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목표가 13,000원에 도달해서 20% 수익 보고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6월 시장에서 20%의 수익률 정말 큰 수익 가져다 주셨는데요. 어떻게 공략하신 건지 타점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벤티지랩 오늘 제가 조금 머뭇머뭇거리는 사이에 목표가를 수정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수정하기 전에 이미 목표가를 이제 터치를 하는 바람에 13,000원에 매도가 되면서 굉장히 지금 아쉬운 상황인데 저는 이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한 이슈를 올해 하반기까지는 쭉 들고 가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셔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셔서 목표가를 13,000원으로 설정을 해서 포트에서 이제 인벤티지랩이 수익 매도가 되신 분들도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저는 가격적으로 14,000원 이하에 내려오게 되면 꾸준히 한번 다시 제 공략을 해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비만 당뇨 치료제로
이렇다 할 성과가 있다고 할 만한 기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가장 좋은 기업은 지금 펩트론이 거론이 되고 있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약물 지석형 주사제, 그러니까 스마트 대포 기술이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과 연계되었을 때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고, 펩트론과 유사한 게 바로 이제 인벤티지 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만약 펩트론이 좋은 성과를 내면 인벤티지 랩이 당연히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최근에 펩트론의 주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그리고 금요일 그리고 오늘 3거래일 동안 정말 강한 시세가 좀 붙어주면서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상황. 그러면 이동 중인 인벤티지랩 당연히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기에 제가 만 원 부근대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이제 대량 거래량을 터지면서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이 되었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일단은 놓아주시되, 앞서 말씀드린 대로 14,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재공략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어떻게 보면 11월 지금 미 대선이 있죠. 대선에서 지금 바이든이 되냐 트럼프가 되냐, 또 누가 되면 누가 강할 것이냐 누가 약할 것이냐,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것과 별 상관없는 본업, 비만 치료제는 하반기까지 저는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25일 공약주로 주셨던 인벤티지랩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13,000원에 매도하긴 했지만 현재 20% 수익 보고 매도할 수 있었고요. 만약에 14,000원까지 좀 다시 내려온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내려온다면 다시 재공략 가능하니까요. 이 인벤티지랩에 대한 전략 같이 김쌤 고수님과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이고요. 6월 21일에 공략해 주셨습니다. 44,600원에 매수해서 6월 27일에 4% 수익 보고 매도하셨습니다. 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펄어비스는 사실 같은 섹터 내의 다른 종목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약수익 구간에서 이제 매도를 한 겁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한껏 달아오르는 상황. 하지만 가야 할 자리에서 지금 가지 못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최근에 이 45,000원이라고 하는 매물을 소화는 하고 있으나 그렇게까지 좀 지금 잘 소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 이 사이에 다른 게임주들 중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게임주가 있어서 저는 오늘 그것을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펄어비스를 일단 약수익 구간에서 좀 정리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기업의 실적. 당연히 실적이라고 하면 전체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을 좀 봐야 되겠는데, 그중에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누가 더 높은가에 저는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메이저 주체의 수급의 연속성입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참 같은 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더 이제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종목을 보실 때 실적이 좋은 기업이냐 좋아질 기업이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그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 주가를 올리는 주체가 외국인이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펄어비스가 나빠서 매도했다라기보단 조금 더 같은 섹터 내에 매력적인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교체를 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현재 45,000원의 매물대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인 약수익 구간에서 매도하셨고요. 현재 4%대 수익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님의 공략주 같이 살펴봤는데요. 고수님의 히든 종목 방송 말미에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세나이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수님과 20% 넘는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수님의 공략주에 이어서 세나의 공략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세나가 추출해낸 첫 번째 공략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종목 실적 90점 주었는데요. 24년 6월 기준의 매출액 2조 5천억 원 기록했습니다. 자, 모멘텀은 85점으로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항공 엔진 사업부 통합 출범하겠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차트는 85점, 수급은 95점으로 좋은 점수 나왔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신호강도 90점, 종합 점수는 89점 기록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 노려보면 어떨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적으로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 방산주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서서 이제 미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지 않습니까? 자, 미 대선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재연임을 하든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지금 미국은 국방비를 줄일 수 없고 그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라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방위비에 대한 증가는 이뤄져 왔고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야말로 이번에 미 대선을 좀 비껴갈 수 있는 이 미 대선에서 오히려 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방산주는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수주 잔고를 통해서 우리가 실적의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약 30조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시총이 12조인 거를 감안해 봤었을 때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당연히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의 조금 이슈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하나정밀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정밀 기계가 최근에 또 반도체에서 어떻게 보면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 뭐 그런 이슈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방산 쪽은 꽉 쥐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 지금 공개적으로 결정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 시차의 문제일 뿐 저는 충분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보다 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세나이의 선택에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조금 더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현재 가격이 24만 3천 원대인데 저는 24만 3천 원에서 박스 하단은 21만 5천 원을 좀 잡고 그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쫓아간다고 하면 참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이제 대형주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22만 원대 혹은 21만 5천 원대에서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나는 대형주 지금 기다리기 싫다. 나는 지금이라도 한번 승부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i3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선 부품주이기 때문에 그들이 현재 위치에서 잘 버텨주면 충분히 따라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나의 첫 번째 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짚어봤습니다. 이 종목 방산주기 때문에 미국 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뽑아주셨고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나의 추천주 두 번째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SKC입니다. 실적 80점 기록했고요. 6월 기준의 매출액 4,560억 원 기록했습니다. 자, 모멘텀 85점으로 현재 SK하이닉스 차세대 HBM에 현재 83조 쓴다라는 기사 나왔습니다. 차트는 80점, 수급 90점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최근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호강도 85점, 종합점수 84점 기록했는데요. 역시나 대형주 추천받았습니다. SKC 우리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저의 개인적인 선택으로 SKC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자,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SKC에 제가 지금 재무제표를 좀 띄워놨는데 유리기판, 반도체에 대한 테마가 붙었죠. 그러면 받쳐줘야 될 게 실적입니다. 하지만 SKC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보다도 결국 동박 사업부를 통해서 나오는 숫자가 지금은 더 메인이기 때문에 이쪽의 사업부의 실적은 뭐 적자가 축소된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여전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런데 SKC는
시가총액이 6조에 달하는 기업이에요. 6조에 달하는 기업이 여전히 실적에서 허덕인다, 헤매인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주가는 단순 기대감을 통해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종목군들은 지금의 위치보다는 오히려 가격적으로 더 조정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14만 원 초반대, 14만 2천 원, 14만 3천 원대라면 괜찮지만 저는 지금의 위치에서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온 반도체 관련주들이 훨씬 더 많고 유리기판 테마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삼성전기가 여러분들 입맛에는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세나이가 추천한 SKC에는 저는 반대 의견을 들어보면서 오히려 SKC보다는 삼성전기가 더 안정적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는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유리기판 관련한 테마로는 삼성전기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나이 추천주 세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주었는데요. 실적은 95점으로 6월 기준 매출액 6,264억 원 기록했습니다. 모멘텀은 90점으로 해운주 강세 모멘텀 살아있고요. 차트 85점, 수급 90점, 외국인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호강도 90점으로 종합점수 역시 90점, 오늘 가장 높은 점수 나왔는데요. 우리 HMM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HMM은 해운 운임사 최근에 변동성이 나온 섹터에서 가장 적은 변동성을 좀 보여줬던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대한해운과 STX 그린로직스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흥하해운, HMM 같은 경우에는 반짝 움직이긴 했어도 상대적으로 그들 대비해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적은 상황. 특히 HMM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각 이슈가 완벽하게 좀 정리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본업으로만 평가받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상승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해운사들의 실적의 상승을 의미하죠. HMM도 당연히 운임이 증가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3분기입니다. 2분기보다는 3분기에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도 저는 더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가격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18,500원까지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HMM 긍정적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의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시기보다는 가격적인 추가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고 이제 두 번째 단기적인 어떤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변동성에 나오는 이 변동성을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본업에서의 성과 혹은 매각 이슈가 해결이 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기대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 같이 짚어봤습니다. 2분기보다는 다가오는 3분기에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살아있고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가격적으로 18,500원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전략 펼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나의 세 종목 같이 고수님과 함께 짚어봤는데요. 우리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나이 추천주 매일 아침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김쌤 고수님과 인벤티지랩 같이 20% 넘는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고수님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히든 종목 힌트만 드리고 있는데요. 자, 고수님,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하루만 가지고 하반기 시장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근의 흐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화된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화면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자, 오늘 그동안에 강했었던 종목. 자,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봅시다. 1분기, 2분기 강했던 종목이 더 가는 그런 패턴들이 많았죠. 대표적으로 전력기기가 그러했으며 그다음에 K뷰티, K푸드.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올라갈까 하던 그 종목군들이 그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여기가 이제는 끝인 것 같은데 하는 그 타이밍과 그 상황에서 또 그들만 올라갔었던 흐름들이 사실은 1분기, 2분기 시장에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에게 나타났었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군들을 주구장창 공략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이제 여기는 힘들 것 같아, 여기는 힘들 것 같아 지레짐작을 하고 대응을 하신 분들은 사실은 참 수익을 내기가 어려웠었던 상황. 하지만 오늘은 정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났죠. 그들을 통해서 차익 매도 물량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재룡전기, 재룡산업. 아마 이 두 기업은 지난해 3분기부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판 기업들. 자, 그런데 이 기업들이 10% 빠졌단 말이에요. 특히나 LS라고 하는 기업도 9%가 지금 하락을 했고, 그리고 전선주들, 가온전선, 대원전선. 그러니까 반도체 AI 생태계 확장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했던 전력기기 전선주들이 모두 조정을 받는. 여기에 지금 미국도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경우의 수가 더 복잡해졌죠. 엔비디아가 여기서 만약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혹은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올라왔던 부분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아무래도 투매가 투매를 좀 불러주는 현상들이 오늘 나타났고 더욱이 우측에 보면 그동안의 수급의 빈집이라고 생각했던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의 수급의 이동이 명확하게 지금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 이쪽에서 수익을 확정 지어진 투자자들의 수급이 제약바이오로 좀 옮겨붙는 그러한 의미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만약 개별주 몇 종목이 움직였다면 제가 이야기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셀트리온제약.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오늘 굉장히 강한 만큼 수급의 이동도 많았다라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약바이오 쪽에서 높은 매출과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의 주가를 이용해 볼 필요는 저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기업의 20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참 기대감이 많이 주는 섹터인가 동시에 공포감도 많이 주는 섹터인 이유는 뭐냐면 가지고 있는 어떤 실적 성과보다 앞으로 잘할 수 있겠지. 그런 꿈에 대한 희망을 좀 많이 주는 섹터라서 참 매매하기가 어려웠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해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숫자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만큼 돈을 잘 벌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정말 높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보면 5%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13%, 2배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죠. 그만큼 지금 성장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기업은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 모두 지금 다루는 상황. 그러니까 시판 제품의 다양성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매출이 잘 나올 수밖에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런 기업이라면 주가가 낮다라는 부분만 확인을 했을 때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기존에 잘하는 본업 여기에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도 AI가 붙으면 정말 잘 갑니다. 그렇기에 저는 AI 신약 개발 관련한 이 기업을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주가를 보면 전혀 움직임이 없죠. 네,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에 주요 지지선 밑으로 이탈하지 않고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금 월봉상 보면 명확하게 보이죠.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우리가 만약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의 종목을 현재의 위치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제약바이오주 전략 받아보고 싶다, 공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히든 종목과 또 세나의 추천주는 여러분의 휴대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 2,800선을 탈환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두 번째로 고수의 선택으로 인벤티지랩, 펄어비스 짚어봤습니다. 특히나 인벤티지랩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20%의 수익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세나의 선택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SKC, HMM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고수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감사합니다. 온트레이딩 AI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